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 어제부터 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야, 오전장마다 진짜 이거 굉장한 도박판이 열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셀트리온이 뭐 도박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과 컨디션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 진짜 도박판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좀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영상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을 안 보고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 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파를 해드릴 건데, VIP 회원님들께는 제가 장문의 메시지로 이미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께 같이 함께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한 거니까 반드시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요건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규모 사이즈에 따라서 등락폭도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불어난 기준이 또 어느 적정 비율을 넘어서면은 너무 또 오버슈팅의 구간이긴 하니까. 자,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단가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아래 꼬리를 만들었던 이 32만 5천 원 부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단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방으로서 길을 더 열어둔 겁니다.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상방으로 길을 한번 터놓고 이 자리를 다시 메꾸듯이 하방으로 길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충분히 더 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좀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제가 앞으로 좀 일정들, 뭐 특별한 이벤트나 일정에 대해서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 그런 여파를 또 받았다라고 하면요, 30만 원까지도 면치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30만 원을 구경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좀 많은 하락이 남았다라고도 염려스럽 겠죠. 자, 일단은 요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2만 원까지 충분히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부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15만 원 부분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왜 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재수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일단은요, 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어트 파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에 빗댄다라고 하면요, 엘리어트 파동은 자 1파, 2파, 3파, 4파, 5파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락 A파, 되돌림 B파, 그 다음에 하락 C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형제들은 이번에 지금 각자 최고점을 찍은 게 이 1파부터 5파까지가 스트레이트로 나온 거예요. 가다 쉬다가 아니라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1에서 5파까지 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파부터 5파까지가 완전 스트레이트로 뻗어 나간 거고, 바로 지금 이제 뭐 하락 A파, 그 다음에 되돌림 B, 하락 C파, 이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오늘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시면 9시 13분입니다. 9시 13분에 셀트리온 형제들 엘리어트 파동에 빗대면 상승 1에서 5파는 스트레이트로 형성이 됐다. 어제가 하락 A파가 맞은 거고, 아침에 이제 이게 양봉이었어요. 빨갛게. 지금은 되돌림 B파라고 보시면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 C파를 더 이어갈 확률이 있으니 되돌림 줄 때 분할로 빨리 수익을 챙겨라 라고 9시 13분에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순간적으로 대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아래꼬리를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 안에서 진짜 선수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수들의 영역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완전 스캘퍼들, 이런 선수들은 여기서 신나게 지금 거래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신나게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나게 매매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자, 시장 정리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했는데, 요거를 오늘은 좀 특별히 제가 같이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인 거는 맞아서 또 우리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기보다도 요거는 뭐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같이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 VIP 회원님들께 아침 시황 영상을 또 따로 보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글로써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셀트리온 형제들이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코스닥은 굉장히 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코스닥, 자 여기죠.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삼성닉스라고 불러요. 뭐 다른 분들 뭐 또 다르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는 삼성닉스라고 부릅니다. 자, 삼성닉스는 견조한 흐름 속에서 굳건하게 시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더 큰 시세를 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줄여놓고 요거는 이렇게 줄여놓고 자, 삼성전자 보시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좀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냐? 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거에 대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특별한 수급의 이슈는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대거 매도를 했죠. 최근 이틀 동안 대거 매도를 했는데 오늘 고작 뭐 960억 정도, 뭐 230억 원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만큼의 시세를 보인다? 이거는 아직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시세가 괜찮게 그냥 나오는 정도지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뭔가 더 끌고 갈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는 그렇게 좀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형제들처럼 대형주들은 개별적으로 발행한 주식 오태입니다. 개별적으로 발행을 한 주식 외에도 파생 자금들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한 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약 ETF 이런 거 있죠. ETF 상품들, 제약업종, 혹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태양광, 반도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각각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큰 녀석들은요. 그냥 이 녀석의 시가총액이 얼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발행 주식이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10조, 예를 들어서 10조다. 그럼 10조만큼만 움직이고 이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있어요. 이 자금,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약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든 뭐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어 있든 이렇게 각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추가적인 수급이 더 유입이 돼요. 근데 반대로 거기서 매도세가 나온다라면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출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만큼의 시장이 올라왔고 이런 지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런 차익 실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다른 추가적인 수급들까지도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나올 거고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연결된 뭐 또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셀트리온 쪽에서 차익 실현이 과하게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ETF, 제약업종 ETF나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증발하게 되면은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또 영향을 받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관련된 업종들이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수급이 이탈되고 증발되는 상황이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들까지도 변동성을 확대를 시키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더 깊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도박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박이 잠시 침체가 되고 조용해지면 문 닫으면 폐장하면 도박장 폐장하면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은 어차피 후회를 한다. 내가 매도하고 반등하고 올라와요. 후회합니다. 근데 매도를 안 하고서 또 빠진다 또 후회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매도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딱 그 25%의 확률상 맞아 떨어지면 잘한 거고 그게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기준에 맞게끔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기준에 맞게끔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VIP님들 같은 경우에 고바이오랩 손절했습니다. 손절폭 뭐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좀 깊은 손절이면 깊은 손절입니다. 한 5에서 6%대까지도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손절하자마자 또 반등 찍고 올라와요. 이게 셀트리온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같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최저점에 재수없게 마이너스 7% 매도했는데 누구는 마이너스 3% 매도를 했어. 이만큼의 예를 들어 차이가 난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 잘못되고 이 사람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 잡았던 거대로만 대응을 하면 돼요. 39,000원 손절 라인 한번 드렸고 38,000원 이탈 시 최종 손절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단가를 제가 짚어드린 단가를 잘 보시면 그 단가마다 흘러내릴 때 굉장히 가파른 장대 음봉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 가격대는 그만큼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여기를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면 빨리 손절하고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더 빠졌으면, 못 올라왔으면 어떡할 건데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다시 손절하자마자 올라왔다? 이거는 그분들의 대응 영역인 거예요. 매도를 못 하신 분들, 일이 바빠서 내가 못 보고 있던 분들, 혹은 내가 대응을 못 했던 분들, 이런 데서라도 다시 매도를 하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되돌림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매도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네, 뭐 했네, 이런 자리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일찍 팔으라고 하는 거야? 왜 저기서 결과론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제는요? 시제는 여기서 매도했는데 25%가 더 빠졌어요. 매도한 자리부터.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잘한 거예요? 이건 냅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왜? 지금 뭐 때문에? 셀트리온 형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준에 맞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주 이슈 뭐가 있죠? 이번 주는 일단 내일 우리 쿼드라플 위칭데이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4만여의 날이죠. 그래서 지수와 종목 선물에 대한 각각의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 내일 4개의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만큼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똑같이 어차피 후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팔아서 후회를 하고 안 팔아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덜 잃을 것에 대비해서 하자는 거죠. 안 팔거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계좌를 정리했어요. 비중을 대폭 줄여놨는데 시장은 안 빠졌어. 후회되죠. 팔지 말걸. 그쵸? 근데 반대로 안 팔았는데 엄청 빠져요. 후회를 하죠. 근데 후회 플러스 내가 손실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후회는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손실을 안 볼 후회를 선택하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일 변동성이 있다, 내일 무조건 시장이 빠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할지, 만기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 발 옆에 물러서서 후회와 동시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놔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국내 쿼드라플 위칭데이 일정이 있고, 다음 주 차주에는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일정이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글쎄요. S&P 500 지수로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또 패시브 자금, 인덱스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자금들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지만 그 자금들이 테슬라에 들어오는 게 어디 뭐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이쪽으로 새롭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 개별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근데 바깥에서 어딘가는 지금 테슬라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자금이 이탈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인덱스 리밸런싱만 6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고요. 액티브형 100억 달러 정도, 그 외에 추종 자금만 하더라도 1000억 달러예요. 대략적으로 합산 2000억 달러 가까이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들이 변동을 한번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옵션 만기일 전에 혹시나 이 변동성이, 매도가 먼저 나와서 변동성이 키운다라고 하면은 또 옵션 만기일 청산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변동성을 키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FOMC에서는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지수가, 코스피도 아직 지금 꼭대기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도 셀트리온들 조정 나오고 해도 아직도 위에 머물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 심리는 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바닥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를까 그래도 좀 하이 포지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차익 실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눈은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조금 어쨌든 그런 변동성에 따른 우리 VIP 회원님들 손실을 일부 본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아예 안 봤다. 맨날 돈 번다. 물론 벌긴 벌겠죠.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기존에 이제 직장인분들 수익 이상, 중기 이상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중장기 종목들이 오늘은 오히려 또 좋은 시세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PI 첨단 소재 이 종목들 우리 VIP 회원님들 보유하고 계신데 요것들이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한약품 지금 이제 또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다 수익권인 종목들이고 그 밖에 오늘 고바이오랩은 변동폭 클 때 아까 제가 브리핑 드렸지만 요 타이밍에 우리도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한 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수익 내고 있는 건 수익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또 수익 난 것만 자랑을 하는 거는 조금 과대광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때 당시 손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가 무료방 같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틀 연속 장이 좋지 않아서 손절을 봤다? 그럼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날도 많을 것이고 제가 무조건 그런 날만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손해 본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덕신하우징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아시안 IDT예요. 아시안 IDT인데 시총 대비해서 거래가 3거래일 유입됐던 거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고요. 21선 저항받고 지지받고 돌려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3만원 이상도 충분히 업사이드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맨 밑바닥을 찝지 못했어도 지금 단가에서라도 한번 1차 편입을 하시고 추후에 21선에 근접했을 때 한 마이너스 1,000원 정도 더 빠졌을 때 27,500원 정도 되겠죠. 그 가격대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편입을 하는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언급드린 이런 브리핑 내용들 잘 좀 기억하셨다가 시장에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산속이나 숲속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쳐봅시다. 종목들은 나무고요. 바람은 시장입니다.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큰 나무고 잘 자라고 컨디션 좋은 나무라고 해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부러질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러지고도 다시 자라더라도 일단은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종목을 다루고 있는 거는 내 종목들은 나무인데 이제 태풍이 올 확률이 있는 거죠.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풍을 지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뭔가가 바람이 불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에 대한 중요성 반드시 꼭 숙지해 주시고 이벤트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혹은 이벤트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나면요. 이런 일정들을 한번 소화하고 나면 또 혹시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 종목 보고 있어요. 요거 같이 우리가 또 신규로 편입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이벤트 말고 우리 단타수장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오늘부로 마감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까지 오늘 올려드린 영상까지가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언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제가 너무 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딱 정확하게 선착순 100분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는 거고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어렵고 변동성 큰 이 진짜
막말로 전 자꾸 이게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더러운 상황을 우리가 빨리 좀 잘 벗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힘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